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립니다. 자,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아직 엘리베이터 모른대요 아직.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 오면 제가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2인분 할게요. 좋습니다. 2인분을 하시겠다는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한창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내가 국정감사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누구한테 어떤 거를 물어보고 싶은지 적어주십시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형 변호사님, 네. 일단 저하고 이제 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아, 오늘 아침 6시에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지금 뭐 재원을 분석 중이라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가 자세한 이제 그 뭐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평양에서 쐈다 그러면서 순환 비행장에서 쏘는데 네. 오늘은 뭐 삼풍구 하는 데서 쐈어요. 삼석이라는 지명에서 쐈대요. 그러니까 순환 비행장에서 늘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데서 이제 탄도미사일 쐈는데 삼석에서 쐈기 때문에 약간 좀 국방부나 거기는 어디 평양에서? 평양 인근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도요?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올해 들어서만 지금 22차례 탄도미사일 쐈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보니까 10번째랍니다.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 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형태라고 하는데 이 안보리 제재가 좀 약간 약해서 그런지 북한이 뭐 제재할 때만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좀 마음 놓고 쏘는 듯한 그런 약간 모습이 보여서 이게 오늘 또 저 새벽에 안보리 열렸지만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탕이죠. 맹탕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어쨌든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네. 물론 효력은 없겠지만 좀 미국이라도 좀 독자 제재에 나서 가지고 좀 강력하게 프레스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이제 그 낙탄 소동을 일으킨 현무 미사일 그게 시가로 한 기당 4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근데 간다가 북한도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북한도 들어갈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미사일만 좋아지는 거죠. 예. 자, 그 어제 새벽에 한미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이 쏜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이제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낙탄 사고가 있었는데,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언제 오셨어요? 한 청취자께서 지각생 잘라요. 출연료 삭감. 아주 저 최정 평론가 얘기하는데 예. 뭐가 확 지나가는데 로켓처럼 최진봉 교수였구나. 쏜살같이 제가 지나왔습니다. 뒤를. 자,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이 관련해서 낙탄 사고 관련해서 합참 의장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군에서도 큰 문제잖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이 그 동해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그 기지에 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건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상당히 좀 시스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 한 700m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게 거기 떨어졌으면 더 어쩔 뻔했어요. 민가 얘기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최수영 평론가께서 제가 집이 강원도 강릉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강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괜찮았어요? 네. 어디 살아요? 제 어머니 본가가 네. 바닷가 이제 강릉의 커피 거리로 유명한 안목이라는 데인데 그 여기 사고 난 데하고 얼마나? 사고 한 데는 남항진인데 남항진이라고 이제 또 그 바닷가인데 직선 거리로 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네. 아침에 얼른 어머니한테 전화드렸더니
다행히 어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고 주무셨더라고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정말이죠.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뻔했어요. 저는 정말 아침에 밤새 그 누군가 전화가 강릉에 무슨 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사를 검색해도 기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엠바고를 걸어놔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8시간 동안 보도 예, 통제했다는 예, 예. 거. 아니 아우, 근데 좀 기사를 보면 말이죠. 그 낙탄이 떨어진 지점이 공군부대 골프장이라고 그 체력 단련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예, 예. 그 골프장이라 안 예. 불러 군에서는 체력 그러니까, 단련 예. 정말 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근데 크진 그러니까 않은데. 저는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실수도 문제고 그러니까 군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나서 만약 민가에 뜨지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아 그럼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그 안바고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빠른 시간 안에 보도를 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아니 SNS에 밤에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재난 문자를 아니 보내든 6.25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강대교 한강철도 폭발을 해놓고서 얘기를 안 해준 거잖아요. 전혀 그러니까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자기 대전에 도망가고. 내려가서 네. 저 성명을 이게 발표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날도 사실은 저녁에 알려줘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왜 폭파 사고가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대체 이러다가 또 다시 뭐가 터지는 거 아닌지 이런 불안감 불안합니다. 때문에 잠을 못 그 자요. 루머가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 미사일이 떨어졌다, 뭐 별게 다 돌았대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도를 안 했냐는 거지. 그리고 엠바고를 건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엠바고를 걸었다 하던 언론사는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저는 보도해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이죠. 뭐 사과로 이게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아, 져야죠. 그럼요. 당연히 이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2차, 3차에 또 다른 어떤 재앙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네.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하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재부 국감에서는 어제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나온 말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아니, 저거 거기에는- 하는 그 인식부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자, 개편안에 부총리.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폭이 더 크다. 자, 네. 자, 이재명 대표하고 추경호 장관 이 공방인 것 같아요. 최정평은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제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 편향 감세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인세 인하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이게 결국 부자들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얘기인데 추경호 장관 그게 아니라 하면은 이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많이 더 돌아간다. 대기업은 10%의 정도 이득을 보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12%다. 주주가 600만 명인 대기업이 있는데 그러면 주주들이 다 이익을 본다면 그건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이다. 이런 논리로 하는데 결국 투자가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하면 투자가 늘리고 그다음에 투자가 늘고 세수도 많이 거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다만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게 낙수 효과처럼 모든 국민에 가느냐 요 문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네. 추경호 장관하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공방이. 아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 같은데. 예. 자, 이 정부의 소득세 이 개편안이 이 부자 감세라고 하는 민주당 비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죠. 아니 법인세를 왜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낮아요. 지금도 현재도. 근데 더 이걸 감세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수가 없어가지고 복지 정책 이런 부분에 많은 지금 그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요. 뭐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린아이 보육시설 관련된 혜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많은 부분 법인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도 새 여자 총리 되면서 부자 감세안을 발표했다고 바로 철회시켰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대기업이 지금 현재 뭐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대기업은 크게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수출 문제도 그렇죠. 반도체 문제도 그렇죠. 네. 아니 도리어 플랫폼 사업하는 대기업들은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감세를 해주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세수 부족하면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저 세금 깎아주면 투자할 거다. 이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땅 사거나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 땡벌 봉침 쐈으니까 한 말씀 더 저는 하세요. 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근데 네. 법인세를 확실하게 내리면은 투자가 늘고 고용 늘고 세수 늘어난다는 그런 그 통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많이 그 피해를 본
자영업자 네. 업종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주장에 알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자, 여기까지 선순환 할게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안 된다니까요. 낙수 효과 이 진짜 문제 낙수 뭐 효과가 없다고 MBC 저는 주장하는 100분 거예요. 토론에서 해더라도 100분 예. 동안에도 결론이 안 날 얘기니까 자 양쪽의 얘기 들었고요. 자 그리고 행안위 국감장으로 가볼게요.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두고 설전이 있었는데요. 요 얘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설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 최수영 평론가님 예.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간결하게 또 다음 국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 후보를 낸 당에서 선거 비용 선관위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네. 반환해야 돼요. 그게 434억 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선관위원한테 선관위에 질문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이 왜 야당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겠죠. 되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이걸 뭐 국감장에 끌어왔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국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문제인데 이거 뭐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보건복지위 국감장인데요.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아나바다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인데 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이 용어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모른다. 이래서 설정이 벌어졌어요. 고성에 또 반말까지 오갔는데요. 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요.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방입니다. 왜 국감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보건복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참사 이야기하냐고요. 대통령의 의사하고 반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정하는지. 동료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품평을 합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강기훈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니나 하세요. 뭐라면서 아주 고성이 오고 하는데 최진명 의원님 예. 짤막하게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나바다라는 발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보건복지 장관은 질의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왜 질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질의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질의하면 답변 듣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다른 당의 의원이 왜 그런지 아니 국회의원들은 각각 헌법기관들이잖아요. 각자 알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질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문제가 되지만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근데 아나바다 이 용어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국감장까지 끌고 와서 질의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이게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뭐 애들 그 행사에 가가지고 아이들 행사에 가서 용어 몰랐다 이거 가지고 좀 공박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심한 거죠. 아니 용어를 몰랐다는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이런 용어들은 알고 가야 돼요. 아니 그전에 몰랐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 학생들한테 질문할 내용 그때 행사할 때 무슨 내용 이런 내용들은 미리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받고 가야죠. 자, 거기까지 아나바다에 듣겠습니다. 대해서 얘기해서 이게 뭐 재활용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과연 재활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자, 거예요. 이어서 또 대통령 풍자 만화 이름이 이제 소위 윤석열차죠. 예. 윤석열차 카툰 논란이 이제 어제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을 예, 뜨겁게 달궜는데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하고요. 이용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 문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입장을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독자적인 입장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영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을 장관님 합니다. 사고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의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 이것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박보기 문체부 장관하고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의 공방이었습니다. 자, 최승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 연령도 이제 좀 낮췄잖아요. 이제 18세까지.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인식과 자기 어떤 견해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뭐 만화까지 저는 그 논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사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질의할 때까지 이르렀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슈 관리에 실패한 거라고 보고 굳이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키웁니까? 맞아요. 자, 맞다 그러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이거는 저는 좀 과도했어요. 자, 오늘 말이죠. 최진봉 교수님.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은 뭐 직접 얘기 안 하시지만 문체위 같은 데는 문체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지원 끊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 끊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위의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 진정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고 카툰을 그렸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억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거에 대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죠. 101억 원의 지원금을 끊겠다는 대상이 바로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에 맞습니다. 대한 거죠. 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최승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 문답에서 뭐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치권이 오히려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요 옆에 있는 TVN의 SNL 코리아 거기에 이제 출연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얘기를 했어요. 했었죠. TVN이 아니고 하여튼 SNL 코리아에 나와가지고 거기 여자 개그 우먼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풍자를 대통령이 돼서 하게 되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당연한 권리 아니냐 SNL에 그런 얘기까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전국 그 시사 만화협회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차 외압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자유를 33번이나 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압을 할 수 있느냐.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 시사 만화협회 왜냐하면 시사 만화협회들의 카툰들이 대부분 다 좀 풍자고 비판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억압을 하는 건. 그 대통령의 자유라고 하는 33번의 그 외침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근데 그 성명서가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자유라는 단어만 33번을 썼죠. 거기서. 왜 33번이냐면요. 8.15 경축사에서 33번 썼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이 고등학생 카툰을 그린 고등학생이 그 지난번 소위 뭐 족발 열차라고 그래가지고 이 무궁화 열차에 다리 올려놨던 그 사진 있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또 기사도 있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좀 전에 문체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나눈 의원의 목소리 주인공은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워낙 국감에 좀 등장인물이 많아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 PD가 석고 대제하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과하고 안 하고 이러니까 문제예요. 사과를. 거기까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말이죠. 과방위와 법사위 국정감사 중인데 먼저 과방위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핵심만 좀 정리해 주세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지원하는 것 중에 과방위 예산 일부가 좀 전용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7대3 구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경호처에서 AI 관련된 그 경호 장비를 만드는데 그 비용의 70%를 과방위 예산에서 가져오고 30%를 경호처가 가져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경호처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호처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그럼 과방위에 태워가지고 그걸 하느냐. 결국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법사위에서는요? 법사위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의 그 문자 보고 논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우리 보도 뭐 자료를 낸다, 뭐 무식한 짓에 대한 뭐 대응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문자가 그 감사원 감사를 중립성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좀 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최수영 평론가님.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은 순풍에 놓단 듯 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만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 혹시나 네. 이게 이제 인용되면 이제 주 원내대표 체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가능 사라졌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바로 전당대회 시즌 준비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곧 이 판결은 전당대회 준비 이제부터 시작해도 좋다라는 지금 신호로 정치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상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만 살아 있어서 네. 내년 1월 이후엔 복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또 윤리가 추가 징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지난번 결정하고는 이제 180도 다른 결정이었어요. 네. 자, 최빈진 교수님,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뭐 이 법원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절차적으로는 지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헌 당규를 먼저 바꿨잖아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을 규정하는 것들이 애매모호해서 지난번에 이제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됐는데 일부가 그걸 완전히 이제 뭐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네. 법은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 일이니까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녁 때 이제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열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내년 1월 복귀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네. 이따 저녁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란다.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이 이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직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지금 윤리위에 해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징계를 개시한다라고 하면은 전에 있던 징계보다는 센 징계를 해줘야 돼. 그게 규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 최소한 1년 이상 2년 혹은 제명이나 탈당 권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6개월인데. 6개월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영영 이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2년만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다. 또 오늘 법원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상관이 없죠. 알겠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자 그렇다면 신당을 창당할 거다 아니다. 말들도 많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근데 만약 지지율이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서 총선 때까지 가면 신당 창당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당을 창당하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신당이 만들어져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봐요. 최진봉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또 센 징계를 받게 되면 후년에 있을 총선에도 피선거도 박탈이 되고 네. 그러면 신당 창당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봐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 왜냐하면 않겠다. 그 신당 창당은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히려 우회 지원하는 쪽으로 당에서 남아서 저는 싸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한테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하신다면 누구한테 어떤 장관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여쭤봤는데요. 몇 분만 시간상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체부 장관한테 문책부인가요? 예. 문체부인가요? 문책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카툰에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대통령실 이전 공사 무면허 업체 수의 계약한 거 따지고 싶어요. 저는 감사원장한테 이젠 대통령을 감사원으로 불러야겠습니다. 예. 아 기발하십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 감사원 아니냐. 예.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합니까? 근무 태만입니다. 이렇게 질타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다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국회의원이다. 국정감사장에 있다. 어떤 장관한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먼저 지각하신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저는 감사원장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감사원장 지난번에 출석하셔서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했고 최근에 사무처장이나 사무총장의 문자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도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어요. 길어. 좋은 질의를 하셔서 질의잖아, 지각을 질의. 해가지고 네, 이러세요. 네. 중회가 화났대. 너무 길어. 자 최수영 소위 국회의원
해주세요. 예. 저는 짧게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나머지 현무 탄도미사일 이상 없나요?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의하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야 역시 저 강릉뿐이라 또 예, 짧고 굵게. 예, 계획이 다 있다고 예,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